여러분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어떤 느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시나요? 첫인상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했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토록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거나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뒤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는 건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 모습이란 것이 처음부터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행히도 사람의 진짜 성품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흔적을 남깁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사소한 순간들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조용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 날 있으시죠? 모임에서 분위기 좋게 웃고 이야기를 하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데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지는 날 말입니다. 분명 함께 있으니 즐겁다는 달콤한 말들을 잔뜩 듣고 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에는 뭔가 모를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뒤에서는 내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고 손발이 덜덜 떨리는 그 기분 느껴보셨나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억울하고 분해서 밤새 거실을 서성이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내가 너무 사람 좋게만 굴었나 싶어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식들한테 말하자니 걱정할까봐 입이 안 떨어지고 배우자한테 말하면 그러게 사람 가려 사귀라 그랬지라는 핀잔 들을까봐 혼자 사귀셨죠? 그 답답함, 그 배신감. 제가 다 압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깊고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고 겉과 속 다르게 행동하는 그 사람 사실은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고 강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은 골물대로 골마 있고 누군가를 헐뜯지 않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아주 가련하고 비겁한 겁쟁이일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본인의 초라한 민낯이 들통날까봐 두려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익은 가을 사과는 겉은 거칠어도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과즙이 가득하지만 시장에 내놓은 가짜 모형 과일은 어떻습니까? 겉은 번지르하고 광이 나면서 예뻐 보이지만 속은 딱딱한 플라스틱일 뿐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 가짜 과일과 같습니다. 보기엔 그럴싸해 보여도 정작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여러분의 그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드리고 싶습니다. 심리학이라는 돋보기를 들고 그들이 쓴 두꺼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찾아내는 3가지 결정적 신호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비겁한 길을 택했는지, 그들의 뒤틀린 본성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이 원망스럽지도 않고 밉지도 않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아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더 이상 남의 말 한마디에 내 소중한 하루를 망치지 않을 단단한 마음의 갑옷을 입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남의 눈치 보는 삶은 그만두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빛나는 분들이니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슬기로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내 인생의 정원에서 잡초 같은 사람들을 가려내는 법,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의외로 나를 가장 기분 좋게 해줬던 그 달콤한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를 띄워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를 떨어뜨릴 준비를 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입안에 혀처럼 구는 그 사람, 우리 주변에 꼭 이런 사람 한 명씩은 있습니다. 모임에 나오면 분위기를 띄우면서 나를 치켜 세워주던 사람이요. 어머, 오늘 옷색이 너무 잘 어울린다. 엄청 날씬해 보여. 어쩜 시간이 지나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 자식들은 또 어찌나 효자인지 이번에 취업했다며 축하해.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 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쏟아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왠지 내가 뭐라도 된 것 같고 나를 좋게 봐주는 그 사람이 참 고마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왠지 모르게 기가 쫙 빠지고 마음 한구석이 찝찝합니다. 그러다 며칠 뒤 다른 사람을 통해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걔가 그러는데 너 요즘 살찐 것 같다고 관리 좀 해야겠다고 그러더라. 또 니네 아들 사실은 취업 때문에 오래 속 썩였다며. 오랫동안 취업 안 돼서 캥거루족처럼 집에 있다고 겉으로만 효자지 속은 텅 비었다고 하더라고. 앞에서는 천사처럼 웃으며 내 손을 꼭 잡던 사람이 뒤에서는 내 아픈 구석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배신감은 말로 다 못합니다. 칭찬이나 하지 말지 왜 사람 바보를 만드나 싶어 밤잠을 설치게 되죠.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심리학에는 반동형성이라는 아주 기묘한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부정적인 감정, 즉 강한 질투나 열등감이 생기면 이를 들키지 않으려고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아주 과장되게 표출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타인에게 유독 과장된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의 뇌를 관찰했더니 이들이 칭찬을 쏟아내는 순간 뇌의 공포와 시기심을 담당하는 부위가 강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즉, 칭찬이 진심이 아니라 자기 안의 못난 질투심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연기였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칭찬한 건 당신이 정말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부러워서 자기 안에 그 괴물 같은 시기심을 들키면 본인이 너무 못난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던 것입니다. 칭찬은 그들에게 일종의 방탄조끼입니다. 내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데 설마 내가 너를 질투한다고 생각하겠어? 라는 비겁한 계산이 깔린 것이죠. 화장이 두꺼울수록 그 밑에 피부는 엉망인 법입니다. 그들의 과한 칭찬은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사실은 나 지금 내가 너무 부러워서 미칠 것 같아라는 비명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프랑스의 날카로운 통찰가였던 라 로슈푸코는 인간의 가식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칭찬한다. 진정한 칭찬은 드물다. 대개의 칭찬은 상대의 호감을 얻기 위한 교묘한 가식에 불과하며 그 이면에는 상대를 통제하거나 자신의 시기심을 숨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여러분, 누군가의 칭찬이 너무 달콤하다고 해서 그 맛에 취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지 여러분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가 뒤에서 여러분을 헐뜯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속마음이 그만큼 가난하고 비루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독사과를 건넨 건 그 사람인데 왜 여러분이 그 독에 취해 아파하십니까?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속이 참 많이 상해 있구나. 나를 질투하느라 참 힘들겠네 하고 불쌍히 여기며 독사과를 던져버리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마음은 그런 가짜 말들에 흔들리기엔 너무나 귀하고 높습니다. 앞에서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부류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는 척 다가와 남의 비밀을 흘리고 결국엔
내 비밀까지 들고 나가는 사람들. 우리 모임마다 꼭 한 명씩 있는 그 박쥐 같은 정보통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 손을 꼭 잡으며 속삭입니다. 이거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정희가 너 지난번에 손주 돌잔치 크게 한 거 보고 뒤에서 은근히 욕하더라. 요즘 돌잔치 크게 하는 것도 민폐라며 너무 유난 떤다나 뭐라나. 내가 듣다 못해 그러지 말라고 한마디 했어. 이 말을 들으면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나를 대신해 싸워줬다는 이 친구가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내 편은 너밖에 없구나 싶어 마음을 훅 열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연스레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사실 나도 요즘 정희한테 좀 서운했어. 그런데 웬걸요? 며칠 뒤 정희랑 대판 싸움이 납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 정희한테 가서는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혜영이가 너 보고 성격 이상하다고 조심하라고 하더라. 내가 중간에서 민망해서 혼났어. 어쩜 그렇게 친구가 없는 데서 흉을 그렇게 보는지. 세상에 나는 고마운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불을 지피고 다닌 주동자였던 겁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손발이 떨리고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어떻게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나 싶어 며칠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삼각관계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자신이 그 관계의 중심에서 권력을 쥐려는 심리입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대화 중 60% 이상이 주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이 뒷담화를 단순한 수다가 아닌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정보를 옮길 때 뇌에서는 쾌감을 느끼는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즉, 남의 불행이나 갈등을 매개로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 즉, 가짜 우월감에 중독된 상태인 것이죠. 이들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남의 험담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아껴서가 아닙니다. 첫째, 자신이 관계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본인은 내세울 게 없으니 남의 비밀이라는 미천을 팔아 관심을 끄는 것이죠. 둘째, 상대를 내 편으로 묶어두고 싶은 불안함 때문입니다. 너 욕하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그걸 알려주는 나만 착한 사람이야 라는 공식을 만들어 여러분을 고립시키려는 비겁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서 남의 욕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 앞에서 내 욕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정보는 우정의 징표가 아니라 언제든 나를 쏠 수 있는 독화살과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인 소크라테스는 누군가 남의 이야기를 전하려 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체에 걸러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인가? 그 말이 선한 내용인가? 그리고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세 가지 체를 통과하지 못한 말은 전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한다. 이 체를 통과하지 못한 말을 들고 오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의 평화를 깨뜨리는 침입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로부터 누가 너 욕하더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래서 마음이 지옥 같으신가요? 제발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정말 아끼는 친구라면 그런 기분 나쁜 말을 전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망치게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간에서 그 말을 끊어버리고 여러분에게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더 해주었겠지요. 나쁜 소식은 전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걸 굳이 여러분의 귀까지 배달해온 사람은 배달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독을 배달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도
괜찮아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의 귀는 보석 같은 지혜를 담는 곳이지, 남이 버린 쓰레기 같은 소문을 담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우리 귀를 어지럽히는 소음이라면, 이제 말씀드릴 부류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린 침묵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가 조금 휘청거릴 때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가장 서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좀 부족한 건 참아도 내가 힘들 때 사람이 떠나는 것만큼은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평소에 매주 운동도 같이 하고 끝나고 차 마시며 고민도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씩 맛집 찾아다니던 모임이 있었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즐겁게 함께하자, 자식보다 친구가 낫다며 술잔도 기울였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파 수술을 하게 되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모임에 자주 빠지게 되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 한두 번은 걱정하는 척 하더니 금세 자기들끼리 여행 간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올립니다. 내가 아픈 이야기는 불편한지 쏙 빼놓고 어느 순간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따로 방을 만듭니다. 나 이제 몸이 좀 괜찮아졌어라고 말해도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는 차가운 답장만 돌아왔죠. 평생을 함께할 동지라고 믿었는데 내가 같이 놀 에너지가 없어지자마자 나를 헌신짝처럼 밀어내는 그들의 뒷모습. 그때 느끼는 배신감은 송곳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아팠죠. 내가 저 사람들한테 쏟은 시간과 밥값이 얼마인데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타인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장난감이나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로만 봅니다. 뇌과학 실험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뇌 부위가 일반인보다 훨씬 둔합니다. 대신 이 사람과 있으면 나에게 무슨 이득, 즐거움이나 정보 혹은 돈이 생기나를 계산하는 부위만 활발하게 돌아가죠. 즉, 이들이 여러분 곁에 있었던 건 여러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공하는 즐거움과 쓸모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정은 마음의 나눔이 아니라 조건부 거래였던 셈입니다. 등불이 꺼진 게 아니라 가짜가 걸러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아프지만 강렬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야 비로소 본 모습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햇빛이 쨍쨍한 날에는 누구나 등불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등불은 어두운 밤에만 그 가치를 드러내죠. 여러분의 건강이 혹은 상황이 조금 나빠졌을 때 곁을 떠난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의 가짜 등불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더 나이 들고 더 힘이 없을 때 겪을 배신을 지금 미리 겪은 것이니까요. 내 인생의 정원에서 독초가 저절로 시들어 나간 것이니 슬퍼할 게 아니라 드디어 내 인생이 깨끗해졌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의 비정함을 보며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이익과 즐거움만을 위해 맺어진 관계는 그 이익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순간 안개처럼 흩어진다.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거래일 뿐이다. 오직 고난 속에서도 곁을 지키는 자만이 진정한 친구다. 지금 여러분 곁을 떠난 사람들은 여러분과 거래를 하던 장사꾼들일 뿐입니다. 거래 조건이 안 맞아서 계약 파기를 선언한 것뿐이니 여러분의 인간적 가치가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껍데기뿐인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를 보며 눈물 흘리지 마세요. 쓰레기차가 떠나야 그 자리에 비로소 향기로운 꽃을 심을 수 있는 법입니다. 가짜 등불이 꺼진 자리에 비로소 밤하늘에 진짜 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아플 때 죽 한 그릇 싸들고 오는 사람, 내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내 초라한 눈물을 닦아주는 그 한 명의 진짜 인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보물입니다. 수만 마리의 까마귀가 떠나간 자리에 남은 단 한 마리의 백조가 더 고귀한 법입니다. 껍데기뿐인 사람들에게 줄 마음의 방 한 칸도 아까워하십시오. 이제는 그 빈자리에 나 자신을 채우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남은 생을 찬란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단단하고 귀한 소나무 같은 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세 가지 가면을 함께 벗겨보았습니다. 첫째, 과한 칭찬이라는 독사과 뒤에 숨은 비겁한 질투를 보았고요. 둘째, 너한테만 하는 말이라며 이간질하는 박쥐 같은 정보원들의 얕은 자존감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내가 아플 때 등불을 끄고 사라지는 장사꾼 같은 인연들의 본 모습도 마주했죠. 여러분,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할 용기가 없었던 겁쟁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그들을 알아냈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복수하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가장 귀한 방 한 칸을 그 사람에게 공짜로 내어주는 일과 같습니다. 그들이 뒤에서 딴소리를 하든 나를 떠나갔든 그것은 그들의 수준이고 그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쓰레기차가 지나갔구나. 덕분에 내 마당이 깨끗해졌네라고 생각하고 문을 닫으시면 됩니다. 60년 넘게 사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돈 버느라, 남 눈치 보느라 정작 나는 뒷전이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소중한 하루를 망치기엔 우리에게 남은 봄날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맛있는 것 드시고 좋아하는 옷 입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진짜 사람들과 건강한 소통을 나누며 사십시오. 그것이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복수이자 나를 향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정원에는 이제 잡초가 다 뽑혔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에 평화와 자존감이라는 예쁜 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홀가분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웃는 모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연고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줄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슬기로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귀한 하루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